예, 경기 화성을 이준석입니다. 저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텔레그램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님, 우선 정부를 통하러 계시니까 윤석열 정부의 모토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전체 큰 패러다임 중에 하나입니다. 자유를 창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서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들의 인권이나 아니면 피해자들의 여러 가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 매우 공감합니다. 그에 더불어서 이런 일을 자행하는 자들이 꼭 검거되고 꼭 이에 대해 책임을 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사를 하고 또 이런 걸 찾아내기 위해 가지고는 필요에 따라서는 자유를 제한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검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과거 2020년에도 보면은 소위 N번방 사태라고 하는 일이 발생해가지고 똑같은 매개입니다. 텔레그램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말이 나왔습니다. 그때도 보면은 정부에서 대책 세운다 해가지고 방심위도 똑같았습니다. 그때 방심위가 뭐 텔레그램 쪽에 접촉해 보겠다 뭐 이런 얘기하고 경찰은 엄벌하겠다고 뛰어다니고 그럼 법무부에서는 일벌백계 하겠다 그러고 이 엄청난 메시지들만 난무했지 실제로 검거된 방식은 방금 전에도 우리 서지영 의원님 언급하셨듯이 민간에서 추적단을 꾸려가지고 잡아낸다든지 아니면 피해자들이 자력구제에 나서는 그런 상황들밖에 없었는데 저는 이번에는 정부에서 다른 대책은 내놓을 수 있을까에 대해 가지고 좀 궁금합니다. 총리님 이번에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이제 8월 30일부터 시작한다 하셨는데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만으로 제가 봤을 땐 피해자들이 좀 안심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우선 경찰청장님 텔레그램 법인을 최근에 범죄 방조 혐의로 입건해가 내사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원래 수사를 하다가 어떤 뭐 디지털 증거나 이런 걸 취득하는데 장해가 되는 법인이나 기술이 있으면은 보통 이렇게 방조 혐의로 입건해서 내사합니까? 장애가 되는 게 아니고 예. 범죄를 명백하게 도운 정황이 있을 때 방조 혐의로 입건합니다. 그러면 이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의 매개체로서 이제 동작하는 것인데 범죄를 조장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면 방조했다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방조 혐의가 있다고 이런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하면 매우 광범위하게 이걸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어떤 중요한 혐의를 받는 사람이 애플의 아이폰을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아주 중요한 범죄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고 그런데 애플은 현재 국내에 대관도 두지 않고 있고 그래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가지고 뭐 그냥 예를 들어서 비밀번호가 26자리쯤 되고 그래 못 풀었다. 그러면 애플은 방조한 겁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방조가 되지 않고요. 예. 그 프랑스에서 그 텔레그램에 대해서 예비 기소를 한 내용도 텔레그램 측에서 성착 신물이 이루어지는 것을 명백히 알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그 법제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조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예, 이게 딥페이크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학교와 관련된 제보가 많아 가지고 네네. 교육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만들었다는 그 신고 사이트의 존재를 파악하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 안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의 학교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그 명단을 확인해 보고 놀라 가지고 제 지역구에 3개 정도의 중고등학교가 그 명단에 있어 가지고 제가 직접 그 해당 학교에 실제로 학교로 신고가 접수된 사안이 있는지 학교 측에는 파악하고 있는지 물어봤더니만은 3곳 전부 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제 답변했습니다. 왜 이런 괴리가 발생할까요? 저희도 이제 교육청 17개 교육청에 다 연락을 해서 예. 긴급 조사를 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79건이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신고가 돼서 그 중에서 이제 196건이 신고가 돼서 179건 수사 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괴리가 있는 걸로 저희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사실 학생들에게 매우 비교육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저는 맞습니다. 좀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보면은 저희가 확보한 화면 중에 하나를 보면은 학교에서 어느 학교 2학년 4반인지 모르겠지만은 딥페이크 관련 텔레그램 사용 유무를 설문조사로 이렇게 칠판에 붙여놓고 학생들에게 알아서 쓰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 이런 조사가 정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혹시나 원님 재판 같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희가 우려인데요. 이것도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예. 실제로 교육청이 이런 조사를 했는지 확인했는데 일단 교육청들은 어느 교육청도 이렇게 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하고요. 예, 저희가 뭐 이게 지금 이런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교육청에도 다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뭐 지금 워낙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또 다른 2차 피해를 입고 이런 경우도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서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교육에 더불어 가지고 이런 걸 지금 서로 지목하고 손가락질하는 문화가 교육계 내에 생겨서도 안 된다라는 점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리고 법무부 장관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법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게 매개가 어떻게 되고 기작이 어떻게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실제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례로 예를 들어서 텔레그램으로 예를 들어 성경 구절을 보내면은 그건 전혀 범죄가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 비둘기 다리에 묶어가지고 성착취물을 날려 보내면 그거는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매개물과 전혀 관계없이 내용을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 사안이다.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근에 보면은 사실 텔레그램을 차단한 국가가 몇 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그 국가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테러에 대한 정보 유통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착취물이나 이런 것들을 유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매개를 처벌하거나 아니면 매개를 차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을 방조나 등등으로 처벌하려면 더 많은 요건이 부과되어서 그 방조로 처벌할 수 있는 요건들이 구비되어야 가능할 건데 네.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인식하고 있느냐. 그 인식을 했을 때에 그 인식 이런 상황이니까 이걸 막아달라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요청이나 요구를 하지 않으면 단순하게 뭐 그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정보물이 떠돌아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수사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텔레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부 다 범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는 상황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히 아시는 것처럼 텔레그램은 대한민국의 상당히 많은 정치인들과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께서도 이용하시는 것으로 확인된 매체입니다. 혹시 법무부 장관께서도 대통령에게 텔레그램 메시지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텔레그램 여러 사람으로부터 주고받고 합니다. 뭐 특별히 범위가 있는 사람들이 쓰는 메신저라고 생각되십니까? 뭐 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사람은 범죄를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